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생생한 한국사 현장 3강 시작하겠습니다. 3강의 주제는 농경문 청동기입니다. 고조선의 농업 경제를 잘 보여주는 유적 유물인데요. 우리 한국 사회, 한국이라는 지리 지형적 특성은 유목적 성격이라든지 수렵적 성격, 채집, 그다음에 어로, 농업, 이게 다양한 생산 유형이 있죠.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중심지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유목적 성격은 많이 없어졌죠. 부여가 대표적으로 반농 반목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채집이라든지 농업은 무지 큰 영향을 끼치는데 바로 대전 괴정동에서 출토된 걸로 알려진 이 농경문 청동기는 고조선의 농업 경제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징 체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역사인문 아카데미 이 채널만 관심 가져주시 마시고 여기 전통놀이 TV와 궁궐 박물관 TV도 있으니까 이쪽도 이렇게 찾아와셔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농경문 청동기는 국립중앙박물관 1층 선사실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 선사실은 여기 선사실 가운데 이제 청동기 고조선실로 들어가면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된 거울로 만든 전시관 속에 있어 무지 작습니다. 그렇지만 앞뒤로 있어서 1면과 2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면에는 솥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밑에가 깨져서 볼 수 없지만 유추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면은 바로 남자가 농경을 하고 있고 여자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면, 2면, 앞면, 뒷면으로 해서 그래서 앞면은 뭐 뻔하죠. 솥대가 있으는 건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앞면이고 농사 짓는 건 뒷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농경문 청동기를 저는 뭐라고 했느냐? 제 책에 있는 가끔 이렇게 깨알 같은 소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 바로 이 농경문 청동기에 대해서 이 책에는 모든 걸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이렇게 돼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농경문 청동기를 우리 한국 만화의 기원이다. 그러면 왜 이게 한국 만화의 기원이냐? 이 반구대 암각화라든지 천전이 암각화는 개별적인 그림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에 이야기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라는 것은 연결 구조가 돼 있어요. 연결. 그래서 가장 이제 하는 게 이제 한 개 만평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4컷 만화. 그 4컷 만화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4컷으로 된 가장 오래된 최초의 한국 만화다. 그러면 누가 이게 무슨 만화냐고. 이것은 후대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자, 1면과 앞면에 1그림, 2그림인데 여기는 분명히 제사장이 막 뭐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늘부터 뭘 받아야 되니까 2면은 뭐겠어요? 불황민들이 와서 절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야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3면은 뭐냐? 3면은 요겁니다. 이거 제가 잘못했네. 왜냐면 1면, 2면에서 이렇게 가면 3면이니까. 그러면 뭐냐? 남자가 이제 그 기운을 받아서 이제 밭을 가려야 되겠죠? 고랑, 이랑을 만들죠? 그러면 이제 그때 여성 사자가 이제, 요 구조. 그러니까 요걸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못 바꿨습니다. 이게 그림의 순서라서. 근데 실제로는 이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로 구성된 연결 구조를 가진 만화다. 이렇게 저는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농경문 청동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려요. 근데 실제로는 밑에가 깨진 겁니다. 근데 그 깨진 것을 찾는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 요게 방패형 동기입니다. 방패형 동기. 주로 여기 어깨 쪽이나 이걸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고리가 있음으로써 이건 고리를, 여기 구멍이 있음으로써 고리를
끈으로 묶었다는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예, 요 외곽에 요 선이 둘러 있는데 이거 똑같죠. 그다음에 가운데 두 개의 구조를 짓는 중앙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중앙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깨진 거죠. 여기가 깨졌어. 그래서 여기 일면, 그러니까 일면 1그림, 2그림, 들어가서 3그림, 4그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경문 청정도 이렇게 돼 있어서 있는데 여기는 방패니까 고리가 없고요. 여기는 목에다 걸기 때문에 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리의 용도가 뭐냐? 쓰임새. 무지 중요하겠죠? 고리를 그냥 달아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소리를 상징하려면 방울을 달아야 되겠죠. 근데 방울을 안 단다는 거죠. 왜? 여기에 기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용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형태는 찾았어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그림 중에는 솥대가 있습니다. 솥대. 자, 솥대가 있고요. 그 외에 새가 있습니다. 현재 요거 하나만 있으면 특별한 예지만, 이런 형태의 청동기 솥대가 있고, 이 새가 있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돼 있고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삼성, 박물관 있죠?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있고요. 대략 이 농경문 청동기는 BC 7세기에서 BC 한 5세기경까지니까 2500년 정도에 이미 우리는 솥대와 새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다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것은 바로 부여와 고구려의 바로 요 조우관.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다 사신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임금을 따라서 하늘나라 내려오면서 임금을 보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신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인간의 메신저잖아요. 신의 메신저. 그러면 이게 쉬운 말하면 사자잖아요. 사자. 그렇기 때문에 사자는 당연히 그냥 꽂는다는 거죠. 이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오우관, 까마귀 오자에다 기도자, 까마귀 깃털을 하고 5마리의 그 말이 끄는 오룡거를 타고 여기에 철검, 용광검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철기 문화를 상징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오우관, 그래서 여기 사마르칸트의 요 벽화에 있는 이 두 사람도 이렇게 돼 있고, 이 허리에는 우리 고유한 환두대도 둥근 고리칼을 차고 있으면서 손을 이렇게 포개하는 거, 우리 한국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전형적인 한국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리고 이런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거, 그리고 도낭벽화에 나타나는 우리 신라나 이 사신들의 모습들이 전부 다 이렇게 꽂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 머리에 깃털을 꼽는 이 문화가 2500년 전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통해서 정말이냐? 당연히 다음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다음 그림이 아니라 요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 사람. 그러니까 솥대가 있어서 우리가 이걸 유추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낙영하는 이 사람의 얼굴 속에 깃털을 꽂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경입니다. 홀라당 벗고 하는 나경. 나경은 1960에서 70년대까지도 존재했던 풍습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힘 좋은 우리 그 머슴 할머니 그분이 이제 날짜가 되면 일주일 전부터 목욕 제기하고 되게 청결하게 살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면 12시 되면 막 마을 어른들하고 가요. 근데 우리 여자들이나 우리 그 어린애들은 못 오겠어요. 얼마나 궁금합니까? 근데 아무튼 우리 그 아버지가 흙을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 텃밭이나 이런 데 뿌렸어요. 이렇게. 생생히 기억하죠. 이런 것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더라고요. 알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힘이 좋은 사람이 이제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기운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누구는 거기다가 오줌을 싼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흙을 그게 뭐하고 똑같아요? 선농제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술을 주게 되면 그 술을 가지고 와서 자기 마을에 또 부으면 그걸 또 받아가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축복의 복이 되는 전부 그런 문화들의 유습들이 이 나경 속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뭘 보냐면 이 사람은 지금 망을 보고 있어요. 망을 보지만 이 사람은 뭐냐면 이게 뿔필인데 이 소리가 고래를 불러들이는 소리죠.
그런데 왜 홀랑 벗고 있냐 이거죠. 이게 많은 고래를 불러들이는 신호라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가 그 선이라는 글자 있죠. 선. 그게 피리가 두 개거든요. 원래 목동이. 그래서 중국말로 산, 선, 수선할 때 선이라는 게 도덕적 선이 아니라 예, 기술적 선이거든요. 뛰어난 것들. 예,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예, 이런 의미라면 예, 그 선이 피리가 두 개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실제 유목하는 사회에 가면 피리를 두 개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뿌뿌뿌뿌 불어요. 그러면 양들이 다 가서 풀 먹어요. 저녁 때 되면 뿌 하면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소리가. 그러니까 알잖아요. 뿌뿌뿌는 뭐예요? 소리가 흩어진다는 뜻이고 뿌 하면 돌아는. 이렇게. 그래서 그 선자가 양에다가 피리 두 개 이렇게. 하여튼 문짝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홀라당 벗은 이런 낙영 풍습을 통해서 여기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까졌지만 사실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낙영 풍습 이걸 통해서 생산의 풍요를 기원했고 근대까지도 전승된 풍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2500년 전에도 있다는 걸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농경문 청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 고대의 농업 문화의 상징성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선각입니다. 지금 이 농경문 청동기의 모든 조각 기법은 다 선입니다. 그런데 반구대 암각화는 전부 다 면입니다. 그래서 이 면을 신석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고래 그림 오른쪽에는 주로 동물들이 있는데 여기는 다 선각입니다. 여기 이제 면각 말고 이거 선각. 그래서 여기 선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각은 청동기 시대.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KBS 역사 스페셜에서 분석을 해서 선새김은 육지동물. 그래서 이것은 청동기 시대 때. 면새김은 바다동물에게 있고 이것은 신석기 시대 때. 이걸 통해서 우리 농경문 청동기는 청동기 시대의 제작 기법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물들은 다른 유물 또는 다른 문화와 연계해서 해석할 때 그 진가가 더 드러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구나. 고리. 저는 이 고리가 바로 소리를 만드는 거랑이죠. 왜 소리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성이라고 할 때, 성인이라고 할 때, 요 성자 요것은 곧게 설정자거든요. 이렇게 곧게 설자. 요 글자가 있으면 다 서 있다는 뜻입니다. 뭐 바라볼 망자라든지 뜰 정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요 이와 입이라는 거죠.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소리를 전달해주는 백성들한테 전달하죠. 그리고 또 백성들한테 소리를 들어서 하늘에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데 주로 이걸 딱 보면 제단 위나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는 행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이라는 걸 딱 보면 샤먼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소리, 이걸 상징하는 것이 요거 아닐까. 특히 소리는 땅을 상징하는 거라 했죠. 아까 우리 윤 교수님이 방울 이것을 8자 해서 8자를 땅과 연결됐죠. 원래 소리는 땅의 생명력을 깨우는, 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력을 일으키는 힘이라면 소리는 땅에 있는 생명력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고리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두 개.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소리가 아닐까라고 유추하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의 유물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세계, 고대인들의 사유체계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죠. 이게 맞느냐? 우리가 역사는 진실이 아니라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수많은 가설을 넣는데 거기에 가설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학문의 독재예요. 자기가 언제 봤어, 과거를? 본 적 없어요. 우리는 수많은 유물과 문헌 사료를 보고 부전을 통해서 과거의 모습을 재현해 보는 거예요. 가설을.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타당하고 근거가 있고 그럴듯하면 통설로 받아들이는 거고 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면 통설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서 새롭게 또 구축해야 되는 그게 학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학문적으로 독재를 해버려. 그래서 다른 어떤 이견을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거. 이게 학문적 독재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역사학계가 특히 심해요. 이렇게. 특히 문헌사학. 무지 위험하죠. 그 문헌을 남긴 사람의 그 기록이 그 당대의 기록을 그대로 전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사유체계와 그 사람의 시각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9%의 가짜와 1%의 진실이지.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가설을 한번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경문 청동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이다. 저는 우리나라 만화협회에 자부심을 가져라. 당신들의 우리 만화의 역사는 2500년이 넘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소떼, 새를 통해서 우리 고구려라든지 부여인들이 했던 이 새의 깃털을 꼽는 것은 동이족의 특징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의 실질적인 것을 농경문 청동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근대까지도 있었던 낙영푼숲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각은 청동시대의 제작기법이라는 걸 우리가 또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고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소리를 상징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유추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고조선의 상징 문화를 볼 수 있는 농경문 청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